이어서 좀 리플 얘기 알아볼 건데 재밌죠? 귀엽죠? 이거 이코노미스트 표지래요. 근데 이제 개묘년이니까 이 토끼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저 이거 기사 안 읽어봤어요. 이 뭐 매지컬 띵킹이 끝났다라는 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영국과 유로존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사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근데 토끼가 지금 이 매직 햇 안에 있고 이렇게 짠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볼에 X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게 밈으로 엄청 돌고 있습니다. 이 XRP를 의미하는 거다. 이코노미스트가 XRP에 대해서 지금 뉘앙스를 올해가 XRP의 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인데 그냥 귀엽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표지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올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XRP도 반응 좋아요. 저도 오늘 조금 추매했는데 0.36달러 지금 지지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 반등할 경우에는 0.42달러 거쳐서 0.46달러까지 가능하다. 저항 맞을 경우에는 다시 0.35달러까지 지지 테스트를 다시 벌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은 0.3달러에서 0.31달러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 위에서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또 한번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을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0.3달러대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는 XRP 홀더분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캡틴 5기 오늘 재밌는 분석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XRP가 엄청 얼핏 보니까 엄청난 강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지금 리스크는 좀 낮고 이럴 때 사. 그러고 나서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인내심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이 우드가 아니고 윌로 표현을 했죠. 받을 거야. 단정적으로 딱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차트를 보면 그래도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패턴을 완성을 하고 하락세기 패턴을 완성을 하고 반등을 하게 되면 보통 요만큼의 랠리가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랠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비슷하게 지지받고 랠리하고 심지어 여기서 한 번 더 랠리를 한 거잖아요. 물론 바로 저항을 맞았지만 근데 지금 여기 딱 지지라인 상단 저항을 뚫기 직전 상황이고 만약에 뚫고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빵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클리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그래서 올해 한 8월쯤에 616% 랠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만큼 빠진 만큼 랠리를 하게 되면 616% 랠리가 가능할 건데 그게 어디냐면 2.4달러 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씨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게 보고 있으면 약간 장기 대응하는 홀더 입장에서는 힘도 되고 이런 패턴 흐름, 위클리 차트가 과거의 어떤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것도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장의 어떤 뭐 데일리 차트에 너무 이렇게 숨막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JT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차트가 좀 눈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험이 낮을 때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뭘 헷갈렸나 보다. 하고 아니다. 잠시만요. JT라는 암호화폐 분석가 맞아요. 근데 이건 앞에 거 캡틴 5 거고 멘트를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JT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XRP 지금 흐름 매우 좋아. 아마도 이 연간 지지라인을 잘 받아줄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일단 트라이앵글 패턴을 한번 깨고 나면 상단 저항을 하게 되면 볼만할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재밌어요. 이 차트가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위클리 차트인데 위클리 차트의 이 장기 지지 라인을 딱 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크게 대칭 삼각 패턴이 형성이 됐고 딱 돌파를 했죠. 하고 지지받고 반등해 버렸어요. 랠리를 해버렸고 여기서 일단 저항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대한 대칭 삼각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고 거의 지금 끝물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물론 깰 수도 있죠. 깰 수도 있지만 지금 2017년부터 지금 5년, 6년째 지지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지지받고 반등할 것 같은데 여기 뚫고 반등하면 랠리한다. 와, 10달러 가까이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뭐 이런 상황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차트로 또 바라보면 이렇게 의미 있는 그림이 또 보여진다더라. 이런 부분들도 XRP 홀더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송은 진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침에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소송은 진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판까지 둘이서 기싸움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일단 SAC는 리플이 봉인 요청한 문건 너무 많아. 무슨 카테고리도 11개에다가 요청한 문건 개수가 900개가 넘어. 이거 너무 많아요. 법원은 이거 봉인 승인해주면 안 돼요. 이거 공개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020년 이전에 리플의 이 재무제표, 이 내부의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SEC가 이번에 법원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리플사는 정보 공개를 했을 때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원 판사님 이거 리플사 요청대로 봉인하면 안 됩니다. 공개합시다. 깝시다. 이렇게 약간 리플 측을 향한 공세 수위를 좀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플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SEC가 이 특정 증거 봉인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특정 증거라는 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힘먼 스피치를 비롯한 SEC 내부 문건. 아니 대체 왜 뭘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고 하고 SEC는 증권으로 규정한 거야 니네. 진짜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있으면 밝혀. 공개하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얘기가 점잖게 하는 얘기가 약식 재판 단계에서는 일반인들도 이 소송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런 되게 이 법 정의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SEC를 누르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법원이 이걸 공개를 하게끔 할까? 어떻게 명령을 할까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힘먼 이메일 등 내부 문서는 법원 판단과 관련성 있는 사법 문서야.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다큐멘트야.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비공개를 하자고 하는 거야? 니네 뭐가 그렇게 꿀리는 거니? 뭐가 그렇게 꿍꿍이가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찝찝해? 공개해 까자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SEC는 이게 공개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함께 곁들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원이 판단은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격가지 자료는 아닐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전을 벌였어요. 그리고 법원도 뭐 몇 번이었지? 한 10번 넘게 공개해. 처음에는 이 힘먼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다. 이거 힘먼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SEC 공식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이어서 이 정보기관 특권에 따라서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거 그래도 공개를 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하니까 또 말을 하는 게 힘먼이 변호사랑 SEC 내부 변호사랑 이 이메일을 작성할 때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 기밀 보호에 해당돼. 그래서 공개 못해요 라고 얘기했다 까였죠. 그게 무슨 변호사 비밀이야. 해당 사항 안 돼. 공개해. 이렇게 해서 가릴 것까지 다 가리고 리플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지리한 공방의 과정이 있었고 법원 역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다 SEC가 너무 자꾸 말을 바꾸니까 SEC는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어 이 새끼들은. 뭐 이렇게까지 그건 살아낼 법판사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법원은 봉인을 승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에는. 근데 물론 봐야겠지만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까서 한번 워낙 이게 소송에 대한 그 약식 재판의 결과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레미 오건 변호사가 멘트는 했어요. 과연 법원이 이 SEC에다가 힘먼 이메일 공개하라고 명령할까?
근데 우린 되게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트윗인데 내 생각엔 아마 1, 2주 안에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빠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변호사들이 미국 법을 아는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조금 가능성 내지는 무게를 두고 우리가 바라볼 가치 정도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 힘먼 이메일이 공개가 되면 여론전 차원에서는 엄청난 반향이 있을 겁니다. 봐라, SAC에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논리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여론전 자체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월 안에, 그러니까 1, 2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1월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월 안에 어떤 의미 있는 또 이 소송의 막바지 터닝 포인트가 한번 마련되는 상황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재밌습니다. 이것도 오늘 커뮤니티에서 여러 군데 있길래 가져와 봤어요. 아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SEC에 리플이 소송당했을 때 XRP를 더 샀거든. 그래서 소송을 계기로 인해서 저가 매수를 더해서 XRP 부자, 리치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꼬마 아들, 둘째 아들 하는 얘기가 아빠 개 천재, 완전 천재, 우리 아빠 개 천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XRP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조금 홀딩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조금 마음고생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바라고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멘탈 케어 하는 데는 이 정도 이미지가 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이미지도 XRP 커뮤니티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스 나라들이 보면 지금 뭐 중국 비롯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뭐 이렇게 브릭스를 대표하는 5개국들이 지금 엄청 CBDC 빡세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뭘 하나 봤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그 유통 통화에 중국 유통 통화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높아요. 0. 몇 퍼센트로 비중이 꽤 돼요. 전체 위안화 통화 유통량 중에 디지털 위안 CBDC 유통량이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0.2%인가 3%인가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지. 지금 러시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브라질 마찬가지고 인도도 지금 CBDC 그렇게 암호화폐 지금 세금으로 조지고 있는데도 CBDC에 대해서는 디지털 루블 엄청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각각의 CBDC를 만들었을 때 그쵸? 서로 막 교환을 막 하려면은 어떤 중간 브릿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브릿지가 리플이 될 거다. 리플이 제일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소매 위주로 조금 더 특성화가 돼 있고 뭐 다른 송금 레미턴스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리플만큼은 또 이렇게 확장성이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의 CBDC에 어떤 여러 각국 통화들 피아트 머니가 막 왔다 갔다 교환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통로들 이거를 XRP가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좀 걸리고 어떤 리플의 비전적인 부분들을 주로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도 조금 이렇게 조금 중요 기둥 중에 하나로 염두에 놓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의 입장, 지금 중국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포인트들, 특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 특히 브릭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끼리 리저브 커런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지난해 6월에 그 브릭스 회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G7과 상관없는 이 서방의 스위프트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독립된 자기들끼리의 경제 권역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결제 통화도 자기들 것끼리 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디지털 루블로도 결제할 수도 있고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이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딱 리플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꼭 브릭스 국가가 리플을 채택할지 여부를 떠나서 리플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이라는 거. 물론 이거는 지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온 이미지를 XRP 커뮤니티에서 이 중장기 홀더들이, 이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리플의 비전과 맞물려서. 예,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휴, 한창 동안 정말 50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예, 잠깐 쉬면은 자꾸 이렇게 뭔가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특히 이제 저도 수요일이 좀 피곤한 날이어서 오늘같이 힘 빠지는 날은 바짝 힘을 받아가지고 쭉 그냥 브리핑을 밀어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남양준님 오셨네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퇴근이 좀 그래도, 네, 일찍 퇴근하셨구나. 네, 애쓰셨습니다. 다들 오늘 눕방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앞으로는 이제 멤버십 컨텐츠로 전환을 하려고 월수금 라이브는 전체 공개는 하는데 채팅방은 멤버십 채팅방으로 이제 꾸리기로 했습니다. 네, 멤버십 회원분들의 어떤 규모 증가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기존 분들에게 조금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저희들끼리의 커뮤니티를 구축해 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가게 계시는구나.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이 일상을 살아내고 또 이렇게 현금을 채굴하기가 참 어렵죠. 네, 또 이렇게 남양준님 아직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금 채굴의 이 고단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이브 방송 컨텐츠는 멤버십 컨텐츠로 처음부터 기획이 됐고 지금 파일럿 기간이에요.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는 전면적으로 멤버십 전환으로 이뤄갈 생각이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더 길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 기댈 때가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더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마음 기대면서 멘탈 다 잡아주고 서로가 좋은 정보 있으면 또 같이 나누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들 채워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정보의 시너지를 내면서 집단 지성의 힘을 좀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괜찮은 커뮤니티가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